네, 안녕하세요. 경제재미쪽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왕윤중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날이 많이 더워졌죠? 너무 더워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가 어려워서 자꾸 걱정입니다. 교수님처럼 요즘 경제 때문에 많이 힘들다 하신 분들 많으신데 사실 우리나라의 우리 이 국가의 경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해외 건설이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예전만큼 수주가 많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고 계신데 하지만 이 수주를 위해서 또 우리 국내 건설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허경구 사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가 앞서 이제 간략하게 경제가 많이 힘들다, 뭐 해외 건설도 잘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해봤는데요. 우선 어떤 기관인지 그 전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저희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에서 이름이 좀 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네, 해외 네. 인프라 개발공사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 영문으로는 이제 풀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입니다. 그것도 네. 긴데 네. 그래서 그걸 줄여서 보통 KIND, 카인드로 이렇게 저희들 국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카인드는 네. 그 해외 건설 촉진법에 근거해서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출자한 기관은 이제 LH공사 네. 또 수출입은행 이런 기관들 포함해서 9개 기관이 저희들에게 출자를 해주셨고 현재 법정 자본금은 약 5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사가 설립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제 건설해서 수주를 해와야 되는데 그 수주량이 이제 점점 자꾸 줄어드니까 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올릴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 회사가 설립됐고요. 정부에서는 저희 회사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어깨가 많이 무겁고 특히 저희는 그 소위 말하는 그 PPP 사업, 민관 합작 투자 사업 이 부분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이 네.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설립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그 지원이 있었을 텐데요. 그럼 공사가 설립돼 갖고 지원 방식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어떤 획기적인 변화 같은 게 있나요? 네, 그동안에 이제 정부에서는 우리 해외 건설 수주가 이제 조금 줄어드니까 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은 이제까지는 단순 도급형 사업이라 그래서 네. 한 뭐 3년 동안 건설을 해주고 네. 그 건설 대금을 이제 순차적으로 받고 이제 그 결과물을 이제 그쪽 인도해주고. 인도해주고 이제 오는 이런 사업이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그런 일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네. 후발주자인 인도나 터키나 중국 이런 분들이 요새 가성비가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겁니다. 네. 그것이 첫째 이유고 그래서 이제 자꾸 수주를 좀 못하게 되죠. 네. 상대적으로. 두 번째는 발주국에서 이 발주를 할 때 단순히 아까 말한 그 단순 도급형 사업보다는 우리가 좀 이제 건설업체에서 좀 돈도 좀 파이낸싱도 좀 가져오고 또 건설하고 나가지 말고 투자도 좀 하고 네. 투자도 하고. 또 20년 이제 프로젝트는 좀 회임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 30년 동안 좀 같이 관리도 해달라. 관리도 해주고 운영도 해주고 보수도 해주는 이런 가운데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 노하우나 기술이 이전되지 않겠느냐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투자 개발형 프로젝트죠. 투자 개발형. 그런 것을 이제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나라 건설 기업의 그 오너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건설 회사 임원님들이 그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프라 프로젝트는 보통 뭐 10년 이상, 20년, 30년 가까이 가는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그런 프로젝트를 투자를 하겠다고 감히 이제 그 위에 이 경영층에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전방위적으로 아예 사업 초기 단계부터 네. 끝까지 좀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타당성 조사 자금 지원서부터 네. 또 중간에 뭐 잘 협의가 안 될 때는 정부가 좀 나서서 좀 이 협상도 대신 해주고 같이 테이블에 참석해서 그다음에 또 돈도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주선을 해서 해주고 네. 또 직접 투자도
뭐 같이 하게끔 이런 이제 목적으로 저희 기관이 설립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건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네네. 일종의 맏형 역할을 하면서 같이 이끌어 나가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개발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라성 같은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네. 지금 1년밖에 설립 1년밖에 되지 않는 업체가 뭐 맏형 역할이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분들을 도와서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동남아나 뭐 중동이나 아니면 뭐 남미 할 거 없이 프로젝트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하려면 우리나라 기업 하나가 뭐 가서 이렇게 하는 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기업이 같이 소위 말하는 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가야 되는데 업체들마다 다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저희 이제 카인드가 공공기관으로서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서 잘 그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서 네.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이제 실제로 현재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업체들이 출혈 경쟁을 했는데 네. 우리가 개발업 같은 것도 이제 맞아요. 출혈 경쟁을 하면 가뜩이나 지금 이제 후발주자들이 쫓아오는데 우리가 단가를 낮추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조율도 하고 그런 역할도 하시는 네네. 거예요. 앞서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경제 산업의 한 큰 축으로 이제 건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단순히 빌딩이라던가 이런 건물이 아니라 이제 도시를 만들고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 규모가 엄청 커졌죠. 그럼요. 바로 그게 이제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1대1로 산업이고 네. 우리도 이제 관련해서 뭐 신남방, 신북방 이게 다 인프라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결국은 네. 어떤 프로젝트를 자기가 잘 개발해내느냐. 디벨로퍼의 역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사실 교수님 말씀이 제일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좀 전에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인프라,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네. 뭐 석유화학 설비, 플랜트 쪽 다 포함해서 초기 단계부터 계획 세우고 디벨롭, 소위 말해서 네. 개발하는 이런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건설은 건설만 하면 되지만 이 디벨로퍼 역할은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 리스크 분석을 다 하고 또 이제 이 출자자, 네. 소위 말하는 영어로 출자자도 모아야죠. 스폰서라고 그러는데 그 스폰서를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 네. 또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자기 돈만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하는데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념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보고 그걸 담보로 빌려주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은 그 소위 말하는 정밀 실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전체적으로 오거나이즈하고 끌고 가는 소위 말하는 디벨로퍼. 근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그 소위 말해서 국제적으로 조금 랭킹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디벨로퍼가 없습니다. 건설은 잘하는데 디벨로퍼는 그렇죠. 그 아쉽다. 네. 투자 쪽을 이제 조금 꺼려하시고 네.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그 틈새를 저희 기관이 이제 잘 메꿔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고 저희들이 또 앞장서서 같이 또 가서 또 더 많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직원분들이 결국은 경험이 많은 분들을 지금 많이 충원하셔갖고 그야말로 좋은 딜을 발굴해내는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종업원은 그 직원분은 몇 분이나 계시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 직원들 구성이 한 50여 명 됩니다. 네. 그 50여 명이 한 3분의 1 정도는 예. 저희들이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면 네. 좀 부담이 되니까 그 공기업, 저희 출자한 공기업 한두 명씩 파견을 보내셔서 예. 그 인력이 있고 네. 나머지 3분의 2는 이제 그야말로 시장에서 헤드헌터를 통해서 공개 경쟁을 통해서 그 사업과 관련돼서 유경험자를 네. 직급별로 뽑았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요. 말씀하시길 이제 사실 각 건설사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좀 있잖아요. 이들을 다 뭉쳐가지고 다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게 우리 공사의 역할인데 이해관계를 맞추는데 조율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지 않았나요? 무엇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나요? 그런 케이스가 그렇게 현재까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아무리 거중 조정을 하려고 해도 그 개별적인 회사의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쟁을 할 거는 그럼요. 해야죠. 경쟁할 네. 거는 분명히 경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서로 이제 양보할 여지가 조금 있고 네. 내가 조금 양보함으로써 더 큰 걸 얻을 수 있다고 할 때는
그 팀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이렇게 잘 이제 조합을 해나가는 것이 저희들 또 임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건설 과정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말씀하시기 수주량이 이제 줄어드는 이유 중에 가격적인 면도 있고 우리가 생각보다 그러한 프로젝트를 꾸리는 데 있어서의 경쟁력이 조금 떨어져서 있다라는 말도 하셨잖아요. 전체적인 시장 파이는 그렇다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지금 현재 그게 이제 유가하고도 상당히 특히 이제 지금 중동 네. 뭐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건설업체들이 제일 위주로 보는 데가 중동 시장과 그렇죠. 동남아 시장인데 네네. 과거 2, 3년 전만 해도 중동 시장의 물량이 더 컸어요. 네. 근데 지금은 동남아 시장이 중동 시장보다 훨씬 더 그 수주량이 더 많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지금 예측 자료들에 보면 거의 뭐 스테이블한 이런 상태인데 단순 EPC 도급형 사업에 대한 그 통계기관의 그 수치를 보면 한 10조 달러, 11조 달러 이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투자 개발형 사업은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1조 달러 이 정도 되는데 PPP 시장 규모는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9% 10%에서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점진적으로? 추세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길 계속 앞서 이제 기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을 때도 PPP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계셔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좀 있으니까 쉽게 설명해 주시죠. PPP 무엇의 그게 약자이고 이제 무엇인지. 네, PPP라고 이제 저희들은 뭐 저희 업계에서는 통역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들 씁니다만 그게 이제 영문으로 퍼블릭 공공 부분, 프라이빗 민간 부분, 파트너십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이 합작으로 같이 이제 사업을 해서 네. 한 국가의 인프라 건설 내지는 이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개발 국가에는 그 재정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재정이 어려우니까 네. 그 민간 부분이 효율적으로 좀 그 금융도 좀 일으켜서 오고 민간 기업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오랜 동안 이제 운영을 통해서 20년, 30년 운영을 통해서 이제 투자비를 서서히 회수해가는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이 건설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PPP 시장에 점진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동안의 성과가 뭐 많지는 않겠지만 기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 좀 자랑하고 싶다 하고 싶은 사건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금년 초에, 금년 5월 초에 네. 저희들이 그 현대 엔지니어링사와 그 폴란드에서 PDHPP 화학 설비입니다. 네. 그게 이제 수주를 했죠. 그게 이제 그 공사 금액만 12억 불입니다. 그래서 첫 수주인가요? 큰 사업으로는 첫 수주고 네. 뭐 대규모로는, 대규모로는 네. 작년에는 이제 칠레 태양광 일부도 또 저희들 투자한 게 있고 네. 또 카자흐스탄에 이제 알마티 링 로드라 그래서 거기도 이제 물론 SK 건설이 충분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 조금 보완해드렸고 네. 또 베트남에 이제 대우건설에서 오랜 동안 그 개발해오던 그 복합 건축물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 뚜렷한 성과를. 뚜렷한 좀 성과가 있었다. 다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그 세부적으로 이제 리스크를 더 분석해보고 이제 최종 투자 결정에까지는 네. 아직도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들 투자 결정이 또 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내부에 사업 선정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뭐 이런 나름대로 투자 결정 기구가 쭉 있습니다. 다 협의를 통해서 오케이 이 프로젝트는 가도 좋겠다, 투자해도 좋겠다라고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죠. 엄정하게, 엄밀하게 좀 평가를 해본다면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1대1로라는 사업을 하면서 전 세계에 지금 현재 그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 큰 물주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디벨로퍼 역할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장으로 보고 있는 동남아도 이제 중국이 관심을 두고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오랫동안 또 동남아에 공을 들여왔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개발금융에 대한 실력도 대단하고. 대단하죠. 솔직히 우리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국가 대항전입니다. 그렇네요. 이게 규모도 크고 네. 뭐 이제 그 자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중국은 1대1도 하고 뭐 일본도 아베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뭐 그런 회의체도 있고 특히 또 미국조차도 하물며 미국조차도 이제 중국의 1대1로에 좀 이렇게 너무 헤게모니를 뺏기지 않기 네. 위해서 그 국제 뭐 개발공사 이런 걸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600억 불을 거기다 이제 어휴. 돈을 투자하고 해서
소위 말하는 정말 엄청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국력의 대항인데 그런 강대국에 비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상당히 좀 진짜 실력이 있어야죠. 진짜 실력으로 그걸 돌파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실력파예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네. 과거 제 경험으로 의하면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돈을 그냥 별로 그 리스크 심사도 안 하고 뭐 예를 들어 100억 불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주더라도 그게 떼일 염려가 없는 것이 무력, 국방력으로 그게 커버가 되는 거죠. 안 내놓을 거야? 이래 되는데 저희 한국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한 프로젝트마다 단단하게 리스크 심의하고 까지 하여튼 그 리스크 관리를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죠. 또 그런 면에서 너무 그렇게 또 하다 보면 공기업들이 네. 해외 사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또 그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너무 그 위험 걱정만 하다가. 그거면 또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 나온 김에 네. 공기업 얘기를 잠깐 더 하면 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인프라는 도로는 도로공사, 철도는 뭐 철도공사나 철도시설공단, 그다음에 공항은 뭐 인천공항공사, 뭐 한국항공공사, 네, 한전은 또 뭐 한전은 뭐 발전소. 발전. 이게 전부 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다 이 인프라에 대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의 실적을 관리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내공이 쌓여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해외로 나가서 이제 그 쌓아놓은 내공을 정말 국가 민족을 펼쳐줘야죠. 펼쳐가지고 네. 민간 기업들하고 같이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공기업 사장 입장에서는 규모가 큰 뭐 10억 불짜리 프로젝트를 내 임기 동안에 결론이 안 나요. 내가 투자를 결정한다 해도 다음 임기의 사람이 다음 임기 때나 그 과실을 볼까 말까?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내가 내 책임. 집에 가 있어도 청문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공기업들이 그 투자를 쉽게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굉장히 특히 어렵겠네요. 또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해외 프로젝트 하는 분들이 그 굉장히 리스크를 부담하려고 잘 안 해요. 약간 굳이라는 단어가 붙겠네요. 굳이 내가 굳이, 이걸 해야 굳이 돼? 내가.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공조직은 가만히 있어도 뭐 특별히 내가 그럼 남의 공사를 돈을 떼먹지 만들 필요가 않고 없는 거죠. 남의 돈 떼먹지 않고 이러면 뭐 예. 저 정년 보장이 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해서 사실은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쌓아놓은 이 역량을 네. 해외로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장애요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잘하면은 그 공사 사장님은 또 민간 기업의 사장하고 마찬가지로 계속 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적으로 그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과거에 제가 아는 선배님들 중에 네. 한 분이 공기업 사장 하셨던 분이 있는데 공기업 사장은 민간기업 사장은 될 것도 아니다. 민간기업 사장은 뭐 매출이 얼마, 수익이 얼마 났어 이것만 따지면 되지만 공기업 사장은 국회, 감사원, 언론, 뭐 각종 이해관계 집단이 너무너무 많고 네. 내부적으로 노조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공기업 사장은 이건 경영이 아니다. 아트다. 아트.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제대로 된 경영자들이 정말 그 사명감을 가지고 큰 틀에서 좀 크게 또 멀리 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 신남방 정책 또 신북방 정책하고도 조금씩 이렇게 연계되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 뭐 현 정부에서 신남방, 신북방 해서 이제 많이 강조들을 하고 네. 또 VIP께서도 이제 그 직접 그 어떤 면에서는 자원 뭐 수주 외교 뭐 이런 네. 형태가 가미된 거 아니겠습니까? 방문하는 지역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동보다는 이제 동남아 쪽이 그 남방이잖아요. 남방이죠. 동남아 쪽의 수주 실적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신북방 쪽도 지금 러시아 중심이지만 사실은 북방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그쪽은 크게 이제 나라들이 좀 경제적으로는 조금 아직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프로젝트에 이제 자금을 투입해서 뭐 이렇게 PPP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아직은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대로 또 저희들 틈새를 잘 찾아서 그런 그 뭐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탄자 붙은 나라들은 네. 또 우리나라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고평가를 하고 계세요. 아, 예. 실제로 또 중동이나 이런 데 저희들 병원 시스템을 많이 또 수출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그 틈새를 잘 해서 저 구조를 잘 짜면은 예. 그 병원 시스템, 병원도 수출하고 의사 뭐 의료 인력도 그렇죠. 나가고 또 기자재도 또 네. 이렇게 나가는 그런 어떤 신규 어떤 뭐 성장 동력, 성장 알죠? 동력으로 네.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공공성을 따지면서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우리가 또 따내올 건 따내와야 되고 그런 수익성도 추구해야 된다는 참 막중한 임무를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러한 힘든 환경 속에서도 카인트가 꼭 지켜내고 싶은 그런 목표라던가 향후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면 한 무엇이 3년 있을까요? 정도의 목표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저도 이제 임기가 3년인데 지금 벌써 1년 네. 지났습니다. 어쨌든 2년 남은 임기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말 제대로 된 디벨로퍼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죠. 제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 있는 동안에 그걸 다 만들 수는 없고 그게 만들어질 수 있는 정도의 그 기반 조성은 제가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꽁 잡는 게 매라고 네. 수주를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수주 많이 해서 해외나 국내에 그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일자리가 많이 그렇죠. 늘어나죠. 생기잖아요. 네. 지금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뭐 프로젝트 하나 더 수주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 더 일을 하고 한 발자국 더 내디디면 밖에 지금 뭐 저 쨍쨍한 영어 잘하고 얼굴 잘생겼고 참 유능한 분들이 얼마나 실력 좋은 많냐. 사람들. 실력 좋은 네. 사람들이 이 일자리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 지금 저분들이 저러고 있으니 우리가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동생, 사촌, 뭐 사촌 동생, 뭐 우리의 하여튼 이웃들이. 우리 네. 이웃들을 내가 1시간 더 일하면 저 사람들 몇 사람 더 채용할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네.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뭐 채용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됩니까? 기재부나 뭐 예를 들면 국토부에 가서 이제 정원을 이제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원까지 컨트롤 받는 거. 당연하죠. 공공기관이니까. 그래서 그걸 받으려면 몇 사람 더 주세요 하면 그냥 줍니까? 우리가 프로젝트 이렇게 개발했으니 여기 필요하니까 이만큼 숫자를 주세요. 이렇게 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필하고 있죠.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남은 임기 2년 동안 더 열심히 노력하실 것 같다. 이 에너지가 그렇죠. 참 느껴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볼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까 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PPP 사업을 지원하는 네. 우리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다 나가서 열심히 수주 잘 하고 이런 걸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비록 뭐 지난 1년 동안 조금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더욱 열심히 해서 정말 수주를 많이 해서 그야말로 국가의 세금도 많이 내고 네. 또 참신한 그런 직원들도 많이 좀 영입을 해서 제대로 된 정말 기업으로 일궈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인원 충원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좋은 인재가 계시면 네.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가장 바닥을, 기초를 탄탄하게 지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충분히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공사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why I always whisper.